비너스 리턴과 이제 드레이니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이용을 할 때는 이 션트의 이제 지나친 음압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잠궈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저버가 있고 비너스 이제 드레인이 RA에서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롤러 펌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쪽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롤러 펌프에 들어가는 실리콘 라인이라든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드레이니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클램프하고 이 롤러를 회전을 시켜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안 쓸 때는 이거 풀르고 얘는 오클로즈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풀으면 저절로 이제 사이폰에 의해서 드레인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보통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지나친 음압이 발생이 하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멈춰 놓거나 보통 이렇게 되고, 앞서 말한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제 세컨 시스템 펌프, 센트리퓨갈이라든가 또 롤러를 통과한 블러드는 이제 비너스 리저버를 이제 나와서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이제 환자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프리드 등은 이 카이네틱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위한 싱글 펌프의 사용을 기술을 했는데, 이 방법은 이 한 개의 센트리퓨갈 펌프로 이 두 군데의 이제 비너스 블러드를 흡인해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 두 펌프의 이제 플로우 균형의 문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시스테믹 에어 엠볼라이제이션의 위험성이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롤러 펌프의 문제는 이 오클루전의 문제, 결국에는 오클루전의 문제인데, 이 리저버고 이 부분이 이제 오클루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강하게 너무 오클루전이 세게 된다거나 강하게 이격이 거의 없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오클루전이 발생을 해서 오클루전이 아니라 그 네가티브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이 GME의 발생이 확연하게 증가를 하고, 이 리저버에 들어간 이 공기가 어느 정도는 공기가 리저버에서 다 제거가 되지만, 그 많은 양의 공기가 그 회로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제 유입이 된다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애초에 이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만 이 비너스 라인은 공기가 항상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RA를 열거나 이랬을 때 토탈 플로우가 아닌 경우에 이 SBC와 IBC에 연결되어 있던 캐뉼라에서 공기가 RA를 오픈하는 그런 수술에서는 계속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해서 리저버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최선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 비너스 리턴을 증가시키고 이제 시스테믹 플로우를 제공하는 이제 싱글 센트리퓨갈 펌프 사용은 이제 미니마이즈 서킷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비너스 비너스 리저버가 없는 이 MIS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시스템에는 비너스 리저버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더라도 이제 그 소프트백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의 사용은 이제 비너스 라인의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 정도를 이제 신중하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이는 비너스 펌프 또 롤러 또는 카이네틱, 여기서 하드쉘 리저버, 백김 어시스트 시스템이면 하드쉘 리저버는 백김 어시스트 이제 그 어시스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제 비너스의 이제 드레이니지를 조절할 수 있고, 인넷에서 약 10cm 앞에 비너스 라인에 이제 프레셔 모니터링을 하면 이제 가장 잘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레셔 모니터링의 이제 그 수치가 어느 정도야 되냐면, 이 측정되는 네가티브 프레셔 또는 이 백큐은 마이너스 60에서 100mm 머큐리를 이제 넘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그 많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소아에서는 보통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소아에서 이제 프라이밍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 환자 테이블과 이 리저버의 레벨이 거의 이제 이 위치가 사이폰을 일으킬 만한 그 높이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 보통 간혹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정도의 이 사이폰 이펙트가 적용이 되려면 마이너스 60mm 이제 이 밀리미터 그 센티미터 H2 이 정도의 높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높이와 테이블의 높이와 리저버에서 드레인되는 이 높이의 차이가 60cm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의 그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그 압력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보통은 마이너스 20mm 머큐리면 충분하고, 이 존스 등은 백큐은 40mm 머큐리가 넘으면 이 CPB에서 이 GME 양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리저버의 GME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공기가 들어와서 리저버에 이 혈액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롤러 펌프를 센트리퓨 펌프를 해서 이제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이 공기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서 이 GME 양이 증가함을 이제 발견을 했고, RA를 이제 직접 이제 관찰을 하거나 TE를 통한 관찰도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큐um 어시스트 시스템이 사용될 때 적용되는 이 백큐음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백큐음 레귤레이터로 이 낮은 석션 레벨로부터 10mm씩 증가하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큐음은 이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이 백큐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 리저버 하드쉘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혈액의 GM이 이 캐놀라 쪽에서의 너무 강한 네가티브 프레셔 때문에 이제 그 공기 GME의 발생이 이제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러드 패스 속에 이제 마이크로 포러스 멤브레인을 통해 나오는 에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 앞으로 흘러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없을 때는 절대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 VABD는 이제 뭐 위닝을 한다던가 펌프를 위닝한다던가 그럴 때는 일단 꺼야 됩니다. 위닝할 때는 이 기본적인 원칙은 이 리저버에 있는 볼륨을 이 비너스의 이제 그 플로우를 줄여서 이 환자에게 이제 로딩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백큐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로딩 자체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VABD를 사용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위닝할 때, 펌프의 위닝 과정에서는 이 VABD를 끄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뭐 안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운용을 한다 그러면 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쪽에선 볼륨을 줄이게 되고, 이 안에는 백큐음이 걸리게 되고,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제 심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꺼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와 다른 이제 에어 엠볼라이제이션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너스 라인과 이 캐놀라를 이 플루이드로 채우는 것을 추천하고, 이 백큐음 어시스턴스를 CPB 시작 후까지 적용하지 이제 않을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이 백큐음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고, 리트로그레이드 또는 이 안테그레이드 에어 엠볼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있는 이 비너스 리저버 이 오버프레셔라이제이션을 이제 막기 위해서 리저버는 대기 중에 이제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백큐음을 사용하면서 위험한 게, 보통은 이제 리저버에 연결이 돼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환자한테 들어갈 텐데, 이 리저버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백큐음을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쪽에 이제 백큐음 소스가 이제 백큐음 소스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 백큐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다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다 이제 공기가 오픈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이런 라인이 막혀버리게 되면 이 어떤 석션 소스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혀 있거나 꺾여 있거나 이런 부분이면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디오토미 석션이 계속되면서 이제 공기와 이제 혈액이 같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쪽에 양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쪽에 양압이 걸리게 되면 이게 비너스 라인이 이제 RA에 보통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양압이 걸리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 부분에 혈액이 차 있지만 이 부분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압이 걸리게 되면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RA로 넘어가게 돼서 이 RA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공기를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큐음은 항상 할 때 네가티브가 걸리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항상 이쪽을 중간중간 한 번씩 열어서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 항상 어디가 밟혀 있거나 꺾여 있거나 이러지 않는지 항상 주의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백큐음 어시스트가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사용상의 부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RA로 과도한 에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드레인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